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영우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해볼 주제는 뭐 정치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상속세 개편 이슈와 대체 1억 연봉의 직장인은 실수령을 얼마나 할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상속세와 맞물려서 그 근로소득세도 생각보다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의 그 세금 내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일단은 이 상속세 이슈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슈카월드가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지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부동산에 쏠린 재테크 자금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면서 그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아마도 이제 다 예정돼 있던 질문이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정치적인 불이익이 있어도 과도한 세제, 과도한 상속세를 개편하겠다. 이게 개편돼야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냥 기업이 돈을 벌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1년에 막 30조, 40조 막 돈을 이렇게 벌어. 그러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뭐 나스닥에 상장된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년에 40조를 번다? 그러면은 못해도 주가가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이 한 800조는 돼야 돼. 800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400조, 500조 정도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만년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청와대가 생각한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주주와 개인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개인주주는 회사가 돈을 잘 보면 자사주도 매입하고 배당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좀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대주주의 지분 가치가 오르게 되면 대주주는 나중에 언젠가 뭐 다 상속하잖아. 뭐 이재용이 이건희한테 상속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상속할 때 이거 오른 만큼 결국엔 다 세금으로 뺏긴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든 말든 대주주는 사실 안 오르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주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 주가가 오르면 자기가 손해니까 그냥 뭐 배당 조금씩 하면서 그냥 나중에 뭐 분리상장 해가지고 그 분리상장한 거기서 자기가 지분 넣었다가 그 가치가 더 오르면은 거기서 이득을 받고 또는 뭐 회사 자체에서 이상한 뭐 BW 막 이런 거 발행해가지고 그거 자기가 다 받은 다음에 나중에 상장시켜가지고 또 돈을 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지 주가 자체가 오르는 걸 대주주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경제부총리가 한마디 더 보탰어요.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감세에 감자만 꺼내도 발작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뭐 민생 내걸고 대기업 부자 감세 쏟아내는 윤 대통령, 이게 부자 감세다라는 건 약간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죠. 부자 감세 끝판왕, 상속세 개편한 속도.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매체에서도 부자 감세다, 상속세를 개편하는 건. 그리고 낙수 효과 없고 경제에 부정적, 대통령의 위험한 감세 정책. 그러니까 뭔가 세금을 줄이면 위쪽에서 세금이 덜 거쳐져가지고 그 자금이 좀 많아지면은 그게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흘러올 것이다라는 낙수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체들, 그러니까 특히나 뭐 한겨레다 아니면은 오마이뉴스, 뭐 경향신문 이런 데의 기조는 부자 감세는 어차피 효과도 없고 부자들 배만 불리는 그런 것이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불합리를 합리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이 너무 높으면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듯이 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잡혀가니까 그래 나중에 털리니까 편법을 찾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뭐 해외 투자이면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에서 어차피 살 거지만 증여세가 적은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한국에서 살 건데 그쪽에서 증여 다 하고 다시 들어와고 한국에 살면 그게 어느 정도 세금을 좀 합리적으로 뜯었다면은 그냥 뭐 이민까지 가가지고 내가 국적까지 바꾸면서 돈을 얼마나 세이브 한다고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해갖고 그냥 포기하고 한국에서 대충 넘기고 말 텐데 지금은 한국에서 넘겼다가는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국가에다 헌납한 다음에 내 아들한테 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순 없지 하고선 뭐 약간 사람들이 편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증세를 해야 될 곳은 저소득자예요. 저소득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1억을 넘게 연말정산 그 초과 신고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옛날에 뭐 한 10년 전만 해도 1억 소득 1억 연봉이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1억 연봉? 뭐 대기업 다니나 보다. 뭐 그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2020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2053만 명으로 전체 이제 돈 버는 사람은 늘었는데 그 중에서 결정세액이 0인 면세자는 690만 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뭐 한 5천만쯤 될 텐데 그 중에서 한 2천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 2천만 명 중에서 690만 명, 거의 33%니까 3분의 1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야. 한 푼도.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무임승차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도로도 이용하고 그리고 공무원 서비스 뭐
주민센터도 이용하고 뭐 구청도 이용하고 뭐 여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우리는 받고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무려 69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한 50만 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한다면, 물론 이제 더 적게 버는 사람은 이거 500만 원, 50만 원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건 차등을 둬야 되겠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1인당 50만 원만 책정해도 야, 1년에 3.45조가 더 거쳐요. 그러면은 항상 그 부자감사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야, 세수가 펑크난 거는 나중에 어떻게 메꾸려고 하냐? 아, 여기서 메꾸면 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내라. 이 양심이 있으면 좀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선 해야 되는데, 분명 비판에 직면할 게 뻔하거든. 이거 부자감세 하면서 서민 증세하냐? 이런 얘기 할 게 뻔하지만, 하지만 이게 서민 증세가 아니라, 야, 한 푼도 안 내는 거 솔직히 너무하잖아. 50만 원이라도, 50만 원 해봤자 한 달에 4만 원밖에 안 돼, 4만 원. 야, 4만 원도 못 낼 정도면은 그냥 딴 나라 가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억이 넘는 직장인은 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면 실수령을 얼마나 받느냐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제 거예요, 제 거. 저도 이제 1억 연봉이 넘는 그런 직장인입니다. 일단 과세 대상 급여가 1억 625만 원, 그러니까 1억 600으로 할게요. 1억 600을 받았어. 그 중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거를 한 1,5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이제 근로소득공제는 자기가 받는 돈에서 일정 비율을 무조건 공제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것도 보면은 4,500만 원이 초과하면은 5%로 줄면서 1억이 초과하면 2%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1,500만 원 정도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예요. 이제 1억이 넘어가서는 1억을 더 벌어도 200만 원밖에 공제를 더 안 해주니까 체감이 사실 안 됩니다. 저도 이거 어느 순간부터 체감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1,500만 원까지 받는다, 뭐 최대한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억 600 중에서 한 1,500 정도를 공제를 받아서 남은 금액은 9,100만 원에 대해서 일단은 세금을 때려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기본공제. 자기 본인이랑 배우자랑 부양가족. 저 같은 경우에는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니를 이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아들이랑 해가지고 총 4명, 저까지 5명. 5명에 대해서 인정공제를 올렸어요. 그러면 현재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은 8,350만 원이에요. 자, 다음. 이제 그 중에서 뭐 국민연금, 그리고 뭐 건강보험, 이런 거는 내가 일단은 세금 형식으로 국가에다가 낸 거잖아. 국민연금이랑 건보료는 이미 세금 형식으로 냈기 때문에 이건 또 제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뭐 옛날에 만들었다가 뭐 없애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봉이 그 기준을 넘기 때문에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뭐 이런 것들 하니까 285만 원을 공제를 받았어요. 실제로는 저는 4천만 원 넘게, 거의 한 5천만 원인가? 그 정도 써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공제 항목을 하니까 1,125만 원이 또 제외가 됐어. 그래서 아까 전에 8,350만 원에서 1,125만 원을 공제를 받았더니 최종 과세 표준이 7,22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590만 원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이 더 오르더라도 국민연금 내는 돈이 더 늘지는 않아요.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7.1%를 내는데 그 중에서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고, 그 절반, 그러니까 한 3.6%, 간단하게 한 4% 정도는 제가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세 표준 7,225만 원에서 세금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 1,27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 근데 1,273만 원에서 또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은 8,800만 원까지는 24%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공제를 때리고 났더니 24%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과세 표준이 8,8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세금이 35%예요. 35%. 근데 이게 35%에다가 지방소득세 10%를 더 해야 되거든. 그럼 사실상 거진은 한 40%가 된단 말이야. 그럼 뒤로 갈수록 뭐 40%, 뭐 42%, 44%, 46%, 거의 50%. 이렇게 자기가 버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게 돼요. 체감상 늘어나는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하면은 8,800만 원부터 거의 40% 이상을 뜯어가니까, 이게 소득세가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 이게 뭐 직장인들 뭐 월급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잘 체감이 안 되겠지만, 저 정도, 그러니까 1억이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야, 내 연봉이 막 2천만 원 올랐어? 근데 실수령이 1,200밖에 안 늘었는데? 뭔가 체감적으로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추가 세액 공제로는 뭐 근로소득공제, 자녀공제, 그 퇴직연금 넣고 있는 거, 그거에서 공제되는 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뭐 기부금, 그리고 토탈 해갖고 147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나온 세금 1,158만 원에서 147만 원을 뺐더니 1,010만 원 정도 세금이 결정이 됐고,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한 1,1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됐다, 이 말이죠. 최종 소득세는 1,111만 원, 지방소득세는 101만 원 정도가 나와서 1,112만 원을 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1,360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1,360만 원에 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은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차감 징수액이 마이너스가 떴죠. 그래서 이 연말정산은 내가 실제로 내야 될 세금과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의 차를 구해서
더 냈으면은 돌려받고 좀 적게 냈으면은 더 내고 뭐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는 13월에 월급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무조건 돌려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세금을 얼마 내왔느냐에 따라서 더 내느냐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연봉 1억에 월 실수령은 얼마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밝혔듯이 1억 600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국민연금 4대 보험으로 84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건 약간 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금의 성격이 크잖아요. 저 건강보험료로 막 몇십만 원 내는데 저는 실제로 병원 그렇게 많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이라고 봐야죠. 물론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요 건강보험료를 낼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다 누가 쓰느냐? 그건 저소득층에서 안 낸 사람들이 그냥 혜택을 보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좀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저소득층을 도와준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커요. 세금 실제로 많이 내고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까지는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거야. 헌신까지는 아니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돈을 많이 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돈 많이 벌면은 세금 많이 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새끼 저거 돈을 어떤 식으로 많이 버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인이니까 뭐 불법적으로 돈을 절대 벌 수 없죠. 다들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있으니까 좀 세금을 좀 합리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세금은 1121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억 600을 국민연금 4대 보험과 실제 내야 되는 세금을 빼고 났더니 아마 8,639만 원이 실제로 제가 수령한 돈이에요. 다 돈 어디 갔어?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나? 아무튼 이거를 12달을 나누면 대략 한 720만 원 정도의 돈을 실제로 수령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밝혔듯이 어머니랑 장모님을 넣었기 때문에 좀 더 좀 돌려받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두 분을 내가 안 넣었다. 양가 부모님들이 안 계시다거나 뭐 결혼을 아직 안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자식도 없을 거고 그리고 배우자 공개도 없을 테니까 이거는 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뭐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그 가족 4명을 뺐으면은 그것만 해도 6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돼. 그러면 실제로 실수령은 한 700으로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실수령 하는 돈이 부자 감세 타령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얼마씩 내는지 정말 궁금해요. 물론 저도 1년에 1,100만 원 세금 내는 게 그리고 뭐 요거 4대 보험까지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내는 게 뭐 많다면 많고 진짜 적다면 적다 할 수 있어. 왜냐면은 1억 뭐 훨씬 한 2억 연봉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나보다 훨씬 많이 낼 거거든. 뭐 한 3, 4천 낼 거거든. 뭐 그런 분들에 비하면야 저도 이제 세금을 좀 적게 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690만 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잖아요. 한 푼도.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낸다고도 할 수 있죠. 한 달에 거진 한 10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내고 있으니까. 이 부자 감세 타령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 사람들은 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나? 그런 걸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